자, 이렇게 해서 도면 규제도 해봤고, 이제 원통과 관련된 진원도, 동심도, 흔들림, 이런 개념도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원도 측정기에 가서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을 하는데 먼저 잠깐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진원도 측정기는 이제 구조에 따라서 테이블 회전식, 검출기 회전식 이렇게 나눠지고, 뭐 접촉식, 비접촉식 있기도 한데, 요즘 비접촉식은 아직까지 우리가 기계 부품에서 사용하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접촉식 진원도 측정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진원도 측정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쭉 올라가면 나선형으로 이 원통 표면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나선형으로 진원도를 원통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접촉해서 위로 쭉 올라가죠. 그럼 얘는 진직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여기 진직도 규제 한번 했었죠. 그리고 반대쪽에 진직도를 측정해서 평행도 계산했잖아요. 규제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테이블이 180도 회전한 다음에 다시 진직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진직도하고 이 진직도를 조합해서 평행도 계산할 수 있겠죠.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요거는 진원도 각 단면을 측정해 가지고 그 측정한 진원도를 조합해서 이제 원통도를 계산하는 이제 그런 측정이고요. 아까는 나선형으로 한 번에 원통도를 측정을 했고, 지금 요게 원통도,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직도 두 개 측정해서 평행도 이거 측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측면에 있는 평면도 직각도 측정했었죠. 얘도 보면 지금 이 윗면, 이 평면에 접촉된 상태에서 이제 테이블이 회전을 하면 저 윗면이 이제 평면도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 단면의 평면도가 되겠죠. 그리고 저 윗면도 마찬가지로 진직도를 측정한다. 그럼 여기서 윗면을 쭉 측정을 하면 이제 진직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진원도 측정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건 대표적으로 진원도, 원통도, 진직도, 평면도.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걸 갖다 조합을 하는 거예요. 아래 평면 측정해서 평면과 평면에 뭐 평행도 측정할 수도 있고, 데이텀 기준으로 직각도 측정할 수 있고, 흔들림 측정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진원도 측정기에서는 여러분들이 1학기 때 한 것처럼 단순히 진원도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원통과 관련된 형상들을 측정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측정 실습에 사용할 진원도 측정기의 구조예요. 얘가 회전을 한다고 그랬죠. 이 스핀들이 회전을 하는데 일정하게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베어링이 사용되고, 이거는 이런 볼 베어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공기 베어링이나 유압 베어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측정기는 공기 베어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압축 공기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압축 공기의 힘으로 이 스핀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핀들의 중심이 기준인데, 공작물의 중심하고 스핀들의 중심하고가 공작물 올려놓으면 안 맞죠. 중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축이 이렇게 기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측정을 하려면 이 중심도 맞춰야 되고 축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블이 붙어 있다. 테이블. 그래서 요걸 돌리면 얘가 이 테이블이 이쪽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이걸 돌리면 이 테이블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요 손잡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하면 중심을 맞추고,
요 손잡이를 돌려서 요렇게 기울어질 수 있으니까 요 축을 요렇게 맞출 수 있다. 즉, 요 스핀들의 축과 공작물의 축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요 테이블을 이용해서 한다. 그런 거죠. 테이블이 공작물을 단순히 올려놓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런 중심하고 경사를 맞추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요 테이블이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센서가 여기 접촉이 돼서 이게 회전할 때 이쪽 방향으로 센서의 움직임을 가지고 진원도 흔들림 이런 것들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원리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 회전식의 특징은 사용도 편리하고 또 원통형 형상물 측정하기 편한데, 테이블 위에 공작물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제품이나 아주 대형 제품은 좀 측정하는 데 영향을 받는다 라는 단점이 있고요. 요거는 테이블이 회전하는 게 아니고 센서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검출기 회전식이라고 그래요. 이 위에 있는 이 검출기가 회전을 하면서 여기 측정을 하는 거예요. 네. 아까는 제품이 회전했는데 이번에는 검출기가 회전을 하죠. 이거는 실린더 블록 같이 아주 큰 제품, 그 다음에 원통형이 아니고 이런 제품이 대칭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검출기 회전식을 많이 써요. 이 검출기 회전식은 이 테이블은 고정되어 있는데 대신에 중심은 맞춰야 되잖아요. 얘는 중심 맞추는 역할만 하고 회전을 하지 않는데, 회전은 여기서 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회전을 하면 요 밑에 달려있는 요 검출기가 회전을 하면서 측정을 하는 방식이다. 얘는 아주 큰 제품 또는 아주 무거운 제품의 측정에 적합하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을 실제 하는 거야. 지금부터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하는 데는 축정열, 중심 조정,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이거예요. 스핀들의 회전 중심하고 이 제품의 중심하고를 맞추는 작업, 중심 맞추는 작업. 그 다음에 이 축이 이렇게 틀어져 있을 때 이 테이블을 여기에 이렇게 올려놨다고 그랬죠. 테이블을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이 중심 축을 맞추는 작업.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스핀들의 중심과 제품의 축이 이렇게 일치되게 된 상태에서 이제 회전시켜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축정열, 중심 조정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하드웨어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실습을 하면서 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 작업도 이제 자동으로 하는 장비들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근데 아직 완전히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이 작업을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되면 측정 자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지만 중요하다. 그래서 하는 작업은 순서는 이런 거예요. 제품의 어떤 밑에 위치에 와서, 밑에 위치에 오면 요게 스핀들 축이 기준인데 공작물 축은 중심도 안 맞고 이렇게 경사져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밑에서 일단 중심을 딱 맞춰요. 조정을 해서 중심을 맞추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중심은 맞았는데 위쪽에서는 이렇게 경사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 지금 중심은 맞았는데 이 축이 안 맞은 상태. 그러면 그 레벨링을 하는데 우리가 노브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손잡이 돌리는 거 있었죠. 이게 은색 손잡이가 하나가 있었고,
검정색 손잡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은색 손잡이는 뭐냐 하면 아까 스핀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공장으로 이렇게 올려놨을 때 이 은색 손잡이를 돌리면 이 테이블이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맞출 수가 있겠죠. 아까 그렇게 해서 여 밑에도 중심을 맞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검정색 손잡이를 돌리면 이 테이블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이 제품이 이렇게 있는 제품이 이 검정색 손잡이를 돌려주면 이 테이블하고 같이 기울어서 이렇게 똑바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중심 맞추는 작업, 센터링을 하고 위쪽에 가서 경사진거 조정하는 작업, 레벨링이라는 걸 해주는 거죠. 그러면 중심 맞춘 다음에 위에서 축을 조정을 하면 위에 맞추는 사이에 요 밑에가 또 조금 틀어져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된다. 축은 맞았지만 요 중심이 또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다시 밑으로 와서 중심 맞추는 작업을 은색 손잡이를 돌려서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평행했던 축이 중심이 맞아지니까 요게 경사도 맞고 중심도 맞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왜 굳이 중심을 맞추고 축을 맞춰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밑에서 중심 맞추고 중심 맞춘 상태에서 요 위로 올라가 가지고 레벨링 하는 거예요. 중심 맞출 때는 요 은색 요 센터링 하는 거 쓰고 이 경사 조정 얘는 중심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얘는 축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을 조정할 때는 반드시 요 레벨링 노브를 이용해서 맞춰야 되고 밑에를 할 때는 센터링 노브를 써야 된다. 만약 반대로 쓰면 계속 반복해도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실습할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1학기 때 요 원리를 설명한 거죠. 여기에 스핀들의 중심이 여기에 있는데, 그죠? 여기 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제품의 중심이 여기 있어. 그래서 게이지를 보고 180도로 회전시키면 여기로 가죠. 여기가 되고 이만큼이 움직인 것이 결국 이만큼이다. 중심을 맞추려면 요거의 반만큼 이쪽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맞췄죠. 근데 센서가 이쪽 방향에만 있기 때문에 X, Y 방향은 맞출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X축을 맞춘 다음에 180도를 회전시켜 가지고 이제 Y축을 맞추는 거죠. Y축도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결과적으로 스핀들의 중심과 공작물의 중심이 일치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 계기를 보면서 직접 했잖아요. 근데 그때 머릿속으로 이해는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려다 보니까 좀 잘 안 됐죠? 근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저기에 그냥 따라만 하면 되게 다 돼 있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상태가 돼 있어요. 요 메뉴에 요렇게 된 메뉴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실습할 때 올 텐데 그게 센터링하고 레벨링을 하는 보조기구야. 여기서 센서를 여기 제품이 있으면 일단 센서를 여기 접촉을 시켜요. 요걸로 접촉을 시켰죠. 그 다음에 요 동그란 거 요 버튼을 누르면 얘가 한 바퀴 회전을 쭉 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거 그 게이지 값을 이제 컴퓨터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읽어드려 가지고 중심이 얼마나 틀어졌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냐면 요런 작업을 해요.
자, 원래 여기가 스핀들의 중심인데 지금 이 제품의 중심은 요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 요거를 요 탭을 이렇게 회전시키다 보면 지금 센터링이 됐든 레벨링이 됐든 이 축은 X축 방향에서만 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손잡이 이렇게 돌리다 보면 X축에 딱 맞았을 때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자, 지금 중심이 안 맞았으니까 X축 노브를 돌려라. 그래서 살살 돌리다 보면 이 중심이 얘를 돌리니까 중심 당연히 움직이겠죠. 점점 와서 여기에 딱 중심에 맞게 돼요. 그러면 또 90도 돌려가지고 반대쪽 하고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요 까만 노브 요걸 이용해서 또 요 작업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그냥 시키려면 따라만 하면은 저 맞추는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만 따라하면 여러분들 로봇가 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1학기 때는 그걸 직접 계산을 해봤던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측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진원도 실습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 다시 한번 훑어보고 측정이 조작하는 원리 살펴봤고 그 다음에 설계자의 입장에서 원통 제품의 기하 공차를 규제를 해봤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저 진원도 측정기에서 실습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준비를 지금까지 다 끝낸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거 중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나중에 실습할 때 직접 측정기를 조작을 하면서 그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